오늘 법태랑 밥상에 오른 법 주제는 뭡니까? 자, 앞서서 저희가 문화예술 이야기로 문을 열었잖아요. 이와 무관하지 않은 법입니다. 오늘 법태랑 법 주제는 우리들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건전문화법입니다. 네, 역시 문화와 관련된 법이군요. 자, 우리가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한 법 얘기를 너무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물 좀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계실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오용도, 설계도서, 이게 저작권입니다. 그런 건축가들에게 그 인센티브도 줘서 우리나라를 정보시키 키우자. 계속 컴퓨터에서 반복 입력해갖고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그 표를 구입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표 장사를 하는데 이거 막아야 돼요. 이게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규정이 없어요. 사이버 상해 폭력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광주, 동구, 남구를 선택한 멋진 남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도 이제 반환점을 훌쩍 돌았습니다. 2년간 바쁘셨을 것 같은데 소회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 한 2년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왜요? 왜 이렇게 길게 느끼셨어요? 우리 지방원들이 기본적으로 금기 원래예요.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올라와. 예. 근데 저는 이제 금기 일례를 했어요. 일요일 날 오후에 와서 이제 거의 쉬는 시간이 없는데 그 기간 중에 지금 대선 경선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시간이 간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일단 바빴고 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무래도 입법 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법안 통과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번째 정도 되대요. 부지런히 통과가 됐죠. 발의하시고 또 통과시키시고 하셨네요. 의원님이 이제 한참 선거운동 하실 때 엄청난 댄스로 붐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춤을 추신다고요? 네. 붐바스틱. 네? 붐바스틱을 의원님께서 직접 추셨다고 하는데. 선거를 제가 삼수생이에요. 네. 2012년 선거에 제가 나와서 그 분방 타령 뭐 이런 거 그 저작권료가 안 되니까 그걸 써요. 선거 로고송을.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고른 게 붐바스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검사 외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있었죠. 강동원이가 강동원 나왔어요. 나오는. 그거의 원래 모티프가 제가 했던 영상을 보고 한 겁니다. 선거 때 제가 먼저 썼어요. 그 근거 있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 있죠. 지금 그 삼수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국회 들어오는데 8년 6개월
걸리셨네요. 예. 한 길만 오셨네, 그죠? 아, 제가 보니까 일단 예. 발을 들이면 예. 끝장을 보십니다. 예. 일단 국회의원 될 때까지 일단 하셨고 그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또 공직생활도 30년 하셨어요. 예, 그야말로 국가대표급 행정 전문가신데 그 행정이나 정치나 추구하는 가치는 그래서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의원님이 좀 국회로 향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행정과 정치는 둘 다 공익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큰 차이는 뭐냐? 네네. 행정은 정해진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해진 법과 제도 틀 속에서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 거냐 그런 것이고 정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행정은 아무래도 전문가 중심이에요. 네.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그 차이예요. 그러네요. 예. 자, 아무튼 행정가로 오랫동안 전남도청에서 또 근무를 하셨고 또 초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특히 남다르신데 전공은 문화 쪽은 아니시죠? 저는 이제 원래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네.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네. 하여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묘하게 그 문화 쪽에 쏠리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 과정에서 가장 제가 가장 울림이 컸고 네네. 관심 있는 분야가 문화 쪽. 예. 자, 우리가 보통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면 두 축을 말합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근데 의원님은 이제 세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바로 문화 뉴딜입니다. 그 문화 뉴딜이 뭔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예. 광의로 해석하면요. 네네네. 우리 생활 양식 전체를 말하잖아요. 예. 의식주를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예술은 문화의 광의 문화 속에 예술이 들어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이 문화예술은 네. 삶의 질에 기여를 하고 또 한 축은 문화가 돈이 되는 문화경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문화가 돈이 되는 그런 우산을 써야 된다. 모든 것이 문화라는 우산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뉴딜 정책에는 하나의 큰 축이 문화 뉴딜이 필요하다는 그럼 문화 것을 뉴딜 안에 사실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더 그렇게 광의의 대하면- 개념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K 컨텐츠 수출이 15년간 9배나 성장을 했고요. 한류 동호회도 그 회원 수가 670만 명에서 1억 478만 명. 어마어마하게 늘었네. 우리나라 찾는 관광객도 2005년에 602만 명이었는데 2019년 코로나 직전에 1,750만 명. 사실은 코로나 안에서 또 K 문화, 우리 한류가 또 전 세계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그런 들고요. 얘기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입성 후에 정말 많은 네. 법안을 조속한 시간에 이제 통과를 시키셨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 문화 도시법에 공을 많이 들이셨다.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국책 사업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만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행정은 세종시로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는 광주. 그다음에 해양은 부산. 네. 이렇게 축을 잡았는데 그 당시 2007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 아시아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이 특별법까지 나왔고 그 일환으로 나왔던 것이 아시아 문화 전당입니다. 광주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법안에 이 아시아 문화법 이 효력 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을 하셨는데 이 아시아 문화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유럽 쪽하고 보면 우리 큰 차이가 유럽은 문화 자원들이 거의 통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아주 광범위하잖아요. 문화 자원을 아카이브하자. 문화 자원을 아카이브를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기록 관리가 되면서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데 원천 소스로 쓸 수가 있다.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아시아 문화 자원을 수집해서 디지털로 아카이브를 하고 그걸 토대로 문화 콘텐츠를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만들자. 이게 원대한 뜻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정도를 하려면 오랜 기간을 이게 지속이 돼야 되고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개정해가지고 5년 끝나고 나서는 민간에다가 위탁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걸음마 5살 먹은 애야
정부에서 좀 일부 지원할 테니 자립해라. 그러면 공공성이라든가 원래 추구할 가치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법안을 국립기관으로 만들고 그동안에 이제 그걸 정착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2030년에 넘어가기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개정을 한 겁니다. 다시. 아,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셨군요. 아, 쉽지 통과시키는 않았죠. 과정 자체가. 예. 자, 어쨌거나 이제 2007년부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단장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여기에 이제 정성을 쏟으셨고 결국은 이제 해내셨네요. 그죠? 예.